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저의 신간을 가지고 좋은 관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좋은 사람 아닌 강한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그 에피소드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뒤에 이제 서머리로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부분들,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로 나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연수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래서 이제 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나서 커피 타임이 됐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그 선배 박대리가 이제 연수 씨 옆으로 물이 엎질러진 걸 보고 휴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닦으라고 이제 건네주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걸 본 이제 장주임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 박대리님 연수 씨 좋아하나 봐,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수 씨한테는 이게 거슬렸는데, 옆에 있던 김대리가 한술 더 떴어요. 에이, 박대리 여자 보는 눈 높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와하하하 웃으면서 굉장히 연수 씨를 아무렇지도 않게 놀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아니, 무슨 뜻으로 그렇게 도대체 얘기를 한 거지? 그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겉으로 이제 표를 내지 못했어요. 연수 씨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집에 가서도 이제 뒤늦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유독 선배들은 연수 씨 놀리기에 재미 들린 사람처럼 경쟁하듯이 농담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면서 연수 씨한테는 쉽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식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개인기 하라고 막 이래 해서 막 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에이, 노래라도 해야지, MZ세대가 깨발랄을 해야지, 실망인데? 막 이래가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삼겹살 굽다가 막 소주에다가 막 숟가락 꽂아갖고 일어나서 노래하는 게 그게 깨발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대에 부응하는 게 그게 MZ세대의 모습인가? 연수 씨는 이제 굉장히 회의감에 졌죠. 그런데 연수 씨는 그 자리에서 발끈하지 못해요. 왜? 남들은 막 다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정색하면서 화를 내면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 그냥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렇게 쎄하게 어색해진 분위기를 연수 씨는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으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 회사에 많죠. 싫은 소리는커녕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 최상급의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서슴없이 일을 떠넘기거나 막 일을 미루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부탁을 거절할 때도 막 자기가 무슨 뭘 사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빌어서 이제 그걸 못 들어드리는 이유가요, 뭐 이런 건데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저자세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수 씨는 이제 굉장히 회사 생활에 힘들고 회의감을 느끼죠.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나만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든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을 이제 너무 무방비로 이제 대해온 거, 그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졌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서머리로 얘기해 놓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서머리는요, 세미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영양가 없이 좋은 사람만 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되면 첫 번째, 스마트하게 거절하십시오. 스마트하게. 미리미리 거절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처음부터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는요, 정중하고 심플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 이유를 구구절절히 달면 거절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부장님이 시키신 일도 있고요, 이게 아니고 지금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정중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뭔가 하면요, 둘만 있을 때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빤히 보고 있을 때 그거 안 돼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절감을 상대가 이제 느끼는 거죠. 당혹해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당신의 부탁이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알려주려면, 이제 그 둘이 있을 때만 거절하시고, 거절하기 전에 평소에 나도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거절하기 전에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평소에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선배님, 이렇게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중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스마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습관적인 겸손은 좋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남발하면 자기가 힘들어져요.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결제 받으러 가면서도 죄송합니다 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습관이에요. 뭐가 죄송해요, 결제 받는데. 이런 습관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죠. 영업팀 김대리가 마케팅팀 박 과장한테 가면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쓸데없는 말버릇이에요. 결국 그런 말버릇이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건 진짜 내 마음이 괜찮을 때만 말하세요. 어쩜 저렇게 말하지? 사람 당황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때, 표현할 때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거, 직장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저절로 되는 걸까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해서 습관적으로 내 입에다 딱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를 막 낮추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버리고, 상대가 무례하게 느껴져서 내가 불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말을 해볼 줄 알아야지 마음의 근력이 점점 키워집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 감정의 선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이제 누구한테 말할 때, 저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에 의해서 정확하게,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난 이런 기분이에요 라는 걸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고 선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 심리적 안전구역을 딱 넘었다 그러면 바로 표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직장 상사가 자기가 신경질이 나면 아무렇게나 히스테리 부리다가 점심 먹으러 가서는 농담하고 웃고 오후에 또다시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꾸 마음에 쌓다 보면요, 나만 병돼요. 정색하고 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부당하고 무례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직장 생활에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배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후에 벌어질 일,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게 큰일이지, 보호하느라고 낸 용기는 상황을 반드시 더 좋게끔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우리가 지금 좋은 관계 시리즈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지만 착함과 동시에 강한, 그래서 남들이 결코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의 이미지 메이킹, 여러분들 도움 드렸으면 좋겠네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